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간에는 불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요일에는 좀 많이 쉬시기도 하고 외부에서 좀 많이 사람들도 만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비 앞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저도 굉장히 좀 흥분된 상태입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불TV로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무료 강의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첨삭지도 받으러 올 수 있느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교육 자료의 파워포인트 분량만 적게는 5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페이지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벌써 몇 개예요? 한 300장 되잖아요. 불TV 전문가들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해드리고 있고 야간에 또 무료 방송해드리고 있고 많이 참여하셔서 교육 받으셔서요. 시장에서 꼭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추세 분석 2주차 만에, 그러니까 6번째 강의 만에 이평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아시게 된 겁니다. 깊게 아시게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조금 알게 되신 거고요. 오늘은 조금 더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드려서 오늘 제 교육 목적은 이평선을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비법까지 노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평선을 통해서 어떠한 전략을 잡을 수 있는지 또 이평선의 심화적인 교육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요. 매번 강조드리죠.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캔들 배우실 때도 아주 지겹게 복습하셨는데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되는 부분부터 해서 복습도 들어갈 테니까요. 지겹더라도 또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등에시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의 자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이평선 기초 자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매번 말씀드리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 뭐다고요? 주식에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를 여러분들 원하시죠? 그 힘을 원하신다면 이평선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분석의 3대 요소 뭐라고요? 캔들, 이평선, 거래량이다. 이 거래량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하고 이평선만 배우시면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겨나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힘드시더라도 자신감 가지시고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볼 텐데요. 각 거래일별의 종가의 산수 평균 귀가 아프시도록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할 선이다.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이평선의 기울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을 예측해야만 우리가 매매 전략을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라는 거예요. 5거래일이다. 그럼 신세계인데 이 5거래일 동안에 종가를 전부 더해서 다시 5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5거래일에 평균 종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이평선에 대한 개념은요.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걸로 숙지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 들어갈 부분 뭐죠? 우리가 배운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 60일선하고 120일선 부분. 그죠? 5일선, 20일선은 벌써 이제 복습을 다 끝냈고 60일선, 120일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죠. 60일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급선이다. 기관 외국인.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안 쫓아하세요. 힘드시다고 안 쫓아하셔. 그런데 그렇게 힘드시면 60일선만 놓고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이해할 수 있다. 120일선은 윤정두가 뭐라고 강조드렸어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설정하실 때의 기준이 된다. 예? 5일선과 20일선 알려드리고 이걸로 매매하시면 큰 수익 납니다. 해서 맥점도 다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매일 단타만 치시려고 그래요. 단타만 하셔서 수익이 계속 복리로 늘어날 것 같으면 누가 주식을 안 한다는 겁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단기 수익이 자꾸 나다 보면은 비중 조절 안 하고 자꾸 비중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121선. 그래서 60일선과 121선. 오늘 심도 있게 복습을 할 테니까요. 어찌 보면 마지막 복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졸리시더라도 눈 크게 뜨시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60일선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현대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약 11개월 동안에 67.69% 하락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매매 포인트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60일선이 하향 이탈되면은 어떤 이평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하향 이탈되면은 관심권에서 벗겨내자. 특히 여기서는 그나마 여기서는 살짝 상향 부분도 있고 옆으로 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 내려갔죠. 이격까지 벌어지면은 이건 좀 과도하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차익 실현을 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거 한번 올라갈 거다 기대를 하고 여기서 그냥 밀려 떨어질 때 손실폭을 확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만 잡죠. 오늘은 기준만 딱 잡죠.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이평선이 특히 중기 60일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60일 이평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할 때 1입니다. 하향 돌파할 때 1. 두 번째 60일 추세선이 60일선의 기울기라고 할게요. 추세선이라면 좀 혼동이 오실 수 있으니까 60일 전의 기울기가 하향 추세일 때 이 두 가지에서는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말자입니다. 우리 캔들 공부하면서 승리하신 게 뭐예요? 네? 별 2개짜리 이하는 관심도 안 가졌죠. 3개짜리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업 받고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 다 잡아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평선 기울기가 이렇게 깨져 내려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또 추세 라인 쭉 그려가지고 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 저항 나오면 내가 정리하고 말지. 뭘 정리하고 말아요. 올라가는 종목 차익 실현하기도 바쁜데. 그러죠? 그러니까 60일선부터는 21선하고는 또 틀립니다. 60일선에서부터는 최소 하향이 되면 특히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 그만큼 이 기울기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향됐을 때는 관심권에서 아예 배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메디톡스 자주 나옵니다. 메디톡스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종목을 보여드리고 이러한 종목에서 전략을 수립해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거 아니에요. 대응점을. 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60일선 기준이에요. 하향되고 있죠. 하향되고 있어요. 그 밑에서 주가가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초록색 빨간색,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 5일선, 초록색 20일선, 황토색 60일선, 검정색 120일선. 이거 윤정도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다 내려와 있죠. 이걸 왜 매매를 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에 놓여져 있는 것도 매매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이런 구간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돌려지는 시점. 그러면 단기 매매는 5일선과 20일선에서 단기 매매를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네? 20일선 기준에서. 그런데 이 기준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분석을 해서 펀더멘탈 분석을 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121선도 놓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60일선 기준에서의 경기 동향 그리고 그 종목 분석 수급 라인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도 좋지만은요. 단기 매매 이건 쭉 상승해 왔기 때문에 21선에서의 단기 매매도 충분했습니다. 다만 60일선을 기준을 잡고 간다면은 내 포트 종목, 그러니까 중기 이평선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포트 설정하기 좋다는 거예요. 내 포트 종목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비중 조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은 포트 부분에 대해서는 121선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기울기라는 거예요. 기울기. 그럼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부터 움직여요? 여기서 움직이죠. 그럼 이 기준이 뭡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뉘어져 있던 이평선, 약간의 하락 방향성이었던 이평선이 어느 정도 눕혀집니다. 왜? 60일선은 이 3개월의 이평선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의 뭐가 되죠? 평균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이평선에 주가가 위에 놓여져 있으면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끌려 올라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했잖아요. 이평선이나 기술적 지표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맹점이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점은 후행성이라는 겁니다. 후행성 때문에 보조지표를 같이 놓고 봐요. 우리도 나중에 보조지표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보조지표를 배우시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보세요. 120일선의 기준, 60일선의 기준에서 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1개월, 2개월, 3개월이지 않습니까? 60거래일이면.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기 주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단가니까 이평선이. 그죠? 근데 여기서 급격히 올라오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는 돌파되겠죠. 돌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급락이 아니라 횡보. 다른 이평선 무시하고요. 횡보 내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오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에서 이 평균 단가 아닙니까? 여기 평균 단가. 그죠? 그래서 이 평균 단가라는 거, 그 단순한 것만 제발 좀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평균 단가만 생각하시면 맞다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뭐지? 생각하죠. 근데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적용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언제쯤 바뀌는구나. 그래? 상승 추세로 전환해야 돼? 그럼 저기서 맥점을 잡아야겠구나. 단기 이평이 이렇게 됐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왜? 밀리더라도 중기 이평이 지지 형성이 되니까. 근데 그 중기 이평을 누가 설정한다고요? 시가총액 대형주의 경우 1조 이상 173개의 종목. 그 종목 누가? 외국인과 기관이 대부분 전부 이평선을 형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120일 이평이에요. 122평인데 한 종목을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립니다. 120일 이평만 보여드리고 같이 또 단기 이평 다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 편입하시기 좋다라고 그랬죠? 120일 이평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꺾여버립니다. 왜? 급격히 내려오는데 반등도 약하고 이 이평선 밑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볼 필요 없어요. NC소프트 자체 분석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이 현재 주가 기준에서는 대략 4조 7천억 정도 합니다. 4조 7천억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이평선이 바뀌질 않아요.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입니다. 근데 뭐 한두 달, 1, 2년 움직일 종목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수급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수급은 60일선에도 표출이 될 거고요. 어찌됐건 이 120일선에서 업황을 기준으로 한동안 NC소프트가 안 좋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는 121선 이하에서만 거래를 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좋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이 구간이 어디예요? 작년 10월 초순입니다. 작년 10월 초순. 여기에서부터 돌리는데 이때만 해도 M&A설이 불거질 때가 아니에요. 어떤 게 불거지죠? 이때만 하더라도 M&A설보다는 2015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불거져 있을 때입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부분,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겠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돌려줍니다. 그러면 장기 이평이 하락인데 내가 펀드멘털 분석해서 좋아. 야, 좋은데 언제 들어가야 될까? 나만 좋다고 해서 주가 가느냐? 안 가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죠? 급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120일 전이면은 여기 기준이면요. 여기까지 6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란 말입니다. 6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 이게 위에서 움직여줘야 이평선의 기울기가 돌려지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포트를 편입한다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올라갔다고 이게 포트 설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건 단기 매매는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단기 이평이 전부 뚫고 올라왔을 테니까. 다만 내 중장기 포트로 완벽하게 넣을 수 있는 구간은 돌리는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눈여겨보시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시는데 이만큼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편입할 수 있어요? 올라왔는데? 그럼 안 되죠. 윤정도 나쁜 사람이죠. 이거를 아무 때나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가라. 후행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편입을 할 수 있었냐?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공략은 돼도.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언제 편입이에요? 언제 편입이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배웠죠? 주도주란 해가지고 배웠어요. 주도주란. 그래갖고 외국인 기관 수급, 개인 수급까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때 끌려 올라올 때 어떻게 됐냐면 개인들만 물량을 죽어라고 뺏겼습니다. 얼마? 7%대의 물량을 뺏겼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에게 뺏겼죠. 그러면서 돌려진 거예요. 평균 단가가 대략 그 당시 기준으로 17만 5천 원 수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거긴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가 돌려졌죠? 돌려진 상태에서 꺾여져 내려오는데 절반 수준의 조정을 줍니다. 여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지라인 배웠잖아요. 지지라인. 지지라인 안 배웠어요? 여기 지지라인. 그러니까 여기 꼬리 안 보이시죠? 교육자료를 다운 받으셔야 돼요. 지지라인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이럴 때는 완벽한 매수 구간입니다. 얼마였어요? 이게 17만 5천 원. 프리미엄 조금 주더라도 18만 원대 편입 가능. 그리고 나서 23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단기 구간이에요. 단기 구간 올라왔을 때 단기 차익 실현 혹은 비중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2평 같이 놓고 보죠. 뒷부분에 오늘도 설명을 드릴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배열이 역배열이죠? 아직 안 배웠다고요? 조금 있으면 배울 겁니다. 역배열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평선이 다 단기 이평선이 뚫고 올라가고 다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서 시세가 표출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배열 자체가 정배열로 놓여지고 이평선 자체가 전부 윗방향으로 올라섰다. 무슨 얘기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121선 기준에서 잘 편입을 해서 넣게 되면은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내 포트 분석 다 끝나서 다 편입을 했는데 주가가 지금 눌려있고 못 가? 그럼 못 가면 이평선이 응집이 되겠죠? 응집되어 있는 걸 뿐이지 추세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21선 기준에서 상승 추세 그 구간에서 시어가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포트에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큰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복습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만큼 이평선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시고요. 이 내용 전혀 모르시겠다, 기억 못하시겠다 하시면은 자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어느 정도 수업이 끝나면 좀 흥분도 가라앉고 해야 되는데 지금 더 흥분됐어요. 왜냐하면 이평선 다 배우셨죠? 이평선을 가지고 이제는 기본적인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시간이란 말이에요. 비법은 당연히 또 알려드리죠. 그런데 비법 나중에 알려주면 나중에 볼래? 절대 안 됩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못 배우시면 안 되니까 집중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평선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 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매매 타이밍. 사실은 이거 복습이에요. 그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매매 타이밍 다 잡아드렸잖아요. 사실은.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해 드릴 거고요. 기울기가 뭡니까? 단기 이평선 대비 중장기 이평선의 기울기 완만하다. 이것도 다 배운 건데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끔 그렇게 해서 실전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격도, 이거는 별을 한 3개는 쳐놔야 돼요. 우리가 캔들 배우면서도 뭐 했어요? 별 3개짜리는 무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나머지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 이격도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셔도 매매 전략 아주 편안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주가와 이평선 거리가 벌어지면 회귀 현상인데 이 격도 자체 뭔지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 추세선 반전 이 부분의 경우에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아까 뭐 이평선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하향 돌파하면 이렇게 됐을 때 추세가 이런 추세 혹은 이런 추세에서 반전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세 국면, 약세 국면, 하락 반전 국면, 상승 반전 국면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배우신 거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점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소홀히 생각하신다. 너무 쉽고 다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째, 실전 차트를 놓고 해석을 해드리면 이야 이거 쉽긴 한데 이게 오묘한 게 있네? 야 진짜 시장 에너지가 응집돼 있네? 야 시장 에너지대로 가네? 이평선 에너지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전 차트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디하게 진행될 텐데 조시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매매 타이밍.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매매 타이밍. 주가가 이평선을 상하향 돌파하는 시점.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쉬운데 안 쫓아요. 문제는. 꼭 쫓아하세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예? 5일 이평선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횡보 내지는 하락할 때는 아예 쳐다도 보실 필요도 없고요. 횡보할 때도 손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수익도 짧고 그래서 수수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상승 추세만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매매 타이밍의 성향 부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평선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런 데가 매수 구간입니다. 사실은 이런 데가. 그리고 이런 데가 뭐 차익 실현 구간.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길 깨고 내려가. 손절이죠. 손절이 아니라 차익 실현. 혹은 뭐 여기서 잘못 사셨다. 그럼 손절. 아시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에서 이런 걸 원하시죠? 사실은 이런 걸. 하락 추세에서 쭉 밀려 따라오고 저항을 부딪히는데 저항 부딪힐 때마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단기 추세 기준입니다. 단기 추세 기준. 그랬을 때는 매수 구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평선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평선에 제일 중요한 거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울기. 그죠? 그 기울기 부분은 중장기 이평선을 다시 포착해서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이평선의 매매 타이밍 실전입니다. 실전. LG전자의 일봉 차트 14년 1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선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타이밍 5일선 이탈됐어요. 그러면 단기 추세에서는 이게 포트 종목이면은 포트폴리오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 121선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121선이 급격히 뭐 급격히는 아니겠죠. 뭐 밀려 내려와 있겠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목 기준에서는 121선 하에가는 기준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5일 이평선은 단기 매매를 잡으셔야 되니까 5일을 이탈하면 이평선을 이탈하면 매도다. 예?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매수할 구간이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 구간이 설정이 되는데 저 구간에서도 애매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돼요. 왜? 뭐 이평선 올라탔기 때문에 5일 이평선 올라탔기 때문에 매수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뭐 3거래일 만에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매매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만 아마도 매도 수수료, 매매 수수료와 매도세가 더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평행을 하고 있을 때 또 음봉의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권에서 배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언제? 자, 보시죠. 돌려집니다. 돌려져요. 돌려지는데 이것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돼. 왜? 21선이나 61선은 그나마 대응하기가 좋은데 5일 이평은 움직이는 주가 5거래일 만에 움직이는 주가에 이평선 가격이 나오니까 급격하게 움직여서 이게 급격하게 대응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평선을 타고 가니까 이럴 때 매수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 못 드려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다만 여기에서 잘 보고 계시다가 첫날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혹은 캔들 모양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캔들을 기준으로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런 때. 네. 음봉으로 떨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시가가 여기니까. 네? 시가가 여기니까 음봉이 아니라 5일선 이탈되면서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이탈돼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된다? 다시 돌린다.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돼 있다? 상승 기울기다. 윤정두가 드릴 수 있는 매수관 여기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사, 이거 왜 못해? 그럼 이거 거짓말쟁이지. 예? 여기가 사실상 매매 구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뭡니까? 야, 힘들구나. 5일선 매매하기 힘들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5일선 매매를 가지고 하시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교육을 더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매도 구간은 사실은 기울기 꺾이는 순간 그냥 매도입니다. 이거는. 이거 쉽잖아요. 여기는. 꺾이는 순간, 밀려 내려가는 순간 매도. 다시 양봉 나왔다? 윤정수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매수 못했다고.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할 거예요? 첫날 기울기가 없는데. 그죠? 기울기 꺾여 없어. 여기서. 기울기가 횡보인데 위로 올라가? 그럼 이런 데서 매수인데 여기도 사실은 초반 매수, 캔들 가지고 초반 매수를 못했다면은 중간에서는 윤정두는 매매 못합니다. 왜? 여기서 지지됐다? 한순간에 이탈되는데? 한순간에? 그죠? 그래서 5일 매매 타이밍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5일선 이탈하고 또 탈환하고 하는 과정에 매매 사인을 드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달되기 전에는 쉽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전력도 같이 놓고 보여드리면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요거 나중에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놓고 교육자료 보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왜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이런 데서는 뭐 캔들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캔들 뭐 그다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서면서 기울기가 나와주면은 뭐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들어가실 수 있지만 저라면은 권해드리는 매매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밀려 내려올 때는 관심도 갖지 말자예요. 아시겠죠? 자, 60일선입니다. 21선 없이 바로 60일선으로 갑니다. 60일선 매매 타임 이런 구간. 횡보 라인에서 돌려질 때에 매매가 좋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왜? 올라가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 추세가 돌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 구간도 이론적인 부분이 더 많다. 그죠? 윤정두 여태 얘기했을 때 뭐예요? 기울기 기준 잡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별을 많이 안 드린 거예요. 매매 타이밍 말씀드릴 때. 여기 올라가면 다 잡아가고 올라가면 그 전에 예제 드릴 때 막 이렇게 내려온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울기 안 나오죠? 그러면 횡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 꼭 매매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5일선과 20일 단기 이평선을 놓고 보시는데요. 그조차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5일선, 20일선 매매하시더라도 60일선이 상향되고 있는,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하셔도 안전하잖아요. 급작스럽게 밀리더라도 그 다음 지지라인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자, 하이닉스 121선 매매 타이밍 보여드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이 살짝 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라면 돌려 내려올 때 또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라인들이 아마도 뭐가 된다? 5일, 20일, 60일 선에 지지 라인 포착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평선이 돌려졌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사실상 교과서적인 내용은 여기지만은 이때부터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21선 장기 이평 위에서 움직임을 줄 때 단기 이평에서 매매 사인을 잡아보자. 아시겠죠? 그러나면은 편안하죠. 장기 이평을 나는 내 포트폴리오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평선의 매매 타이밍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렵다 하시면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자료 또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사실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기울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울기. 기울기가 뭐냐?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 이해도 필요 없어. 다 아는 내용이라. 왜? 단기 이평선 대비 중장기 이평선이 기울기가 완만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거 이해 다 되신 거죠? 5일 동안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은 붙어갑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라 그러죠? 20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20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과거가 없는데 여기쯤에 20일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평균 단가가 21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대략적으로 여기 되잖아요, 여기. 예? 그죠? 60일선 어떻게 됩니까? 60일선에 한 달, 두 달, 세 달 요 정도 라인이라면은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주가. 그래서 60일선의 이평선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단기 이평은 5일, 20일, 5일도 단기죠. 20일도 중단기입니다. 단기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60일선 넘어가야 이제 중장기로 놓고 보시고 이제 장기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는데 기울기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장기일수록 완만하게 간다.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라고 했지만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향후 전략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장기 전략을 잡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부분 뭐 이거 아까 캔들로 보여드렸지만은 일부러 손차트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캔들 다 빼고 놓고 보실 때 이 이평선의 기울기 놓고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어서도 이평선의 이 기울기 부분 완만하게 하락을 하죠. 얘는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어떻게 된다?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격도입니다. 별 3개, 별 3개. 자, 별 3개. 별 3개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빠르게 진행합니다. 빠르게. 저도 숨 차 죽겠어요. 목도 아파 이제. 야, 이격도가 뭘까?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이 거리 부분을 이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격 벌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을 좀 잘 알면 한문을 좀 써드릴 텐데 차이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회귀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귀한다. 이 이평선으로 주가가 다시 되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섹시합니다. 그 전략만 아셔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이 이격도는 뒷부분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격도에 대해서만 오늘은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20일 이평선입니다. 120일 이평선. 여기서는 전략이 아니라 이격도를 보는 거예요. 이격도를. 자, 이격도를 본다.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 있죠? 네? 주가는 여기 있잖아요. 이평선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평선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폭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게 몇 퍼센트 벌어져 있느냐. 이 주가 대비해서 얘가 몇 퍼센트 벌어져 있느냐. 주가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100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100으로. 그럼 이쪽은 플러스로 형성이 되겠죠. 예? 주가 나누기 이 기준입니다. 주가. 이 주가 나누기 이평선의 주가 있죠. 이평선 가격 있을 거 아닙니까? 120일 이평선. 그래서 그걸 나눠줬을 때 몇이 나오느냐. 그래서 뭐 여기 같으면 뭐 11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치에 따라서 회귀되려고 하는 그러한 얘가 주가가 내려와서 회귀가 되든 혹은 이평선이 얘가 계속 위에서 움직여요. 그럼 이평선이 올라가서 이격도를 줄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되세요? 어렵나요?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예?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벌어졌죠? 벌어졌잖아요 지금. 예? 벌어지면은 이 주가 나누기 이평선 가격 예? 나눠주면은 얘는 뭐 100 미만으로 떨어져 내려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돌려져서 이렇게 붙여놓든지 100에 가깝게 붙여놓든지 아니면 이평선이 하향되고 얘가 막 밀려 떨어져서 이평선이 하향돼서 붙여놓든지 그러한 회귀 구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려워하시지 마세요. 왜? HTS상에 이게 다 나온다 사실은. 윤정두가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다 나와요. 예? 다 나오고 기본적인 수치가 있어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뭐 5거래일, 뭐 20거래일, 뭐 혹은 이 밑에 거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거래일, 60거래일입니다. 이평 기준에서. 이 기준에 여기 지금 저희 또 불TV 연구원 혼나겠죠 가서. 예? 왜 혼나요? 이거 지금 20일선과 60일선이라고 그랬는데 5일선과 20일선 그려놨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외우고 있죠. 빨간색 5일선, 20일선은 초록색, 60일선은 황토색, 검정색이 120일선. 이렇게 외우시고 이 부분에 이제 그 뒷부분에 전략에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이격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60일선 대비해서 이격이 벌어지고 20일선 대비해서 이격이 벌어진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치를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어떻게 돼 있어요? 눈으로만 보셔도 과열이네? 과열? 그럼 정리. 과매도네? 그럼 매수. 그죠? 과매도네? 그럼 매수야. 매수인데 지금 아무 때나 매수하라 그랬어요, 윤정두가? 아니죠. 돌려지는 모습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보조지표를 이평선과 이것도 보조지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 하나 가지고 윤정두가 야 횡보할 때는 안 됩니다 했는데 이격으로는 매수 구간이야.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하세요. 윤정두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윤정두 말이야. 단순해. 아는 게 없어. 캔들이면 캔들 하나. 거래량도 안 봐. 아니, 배우셨어요, 지금? 거래량도 안 배우셨잖아요. 지금 배운 건 우리가 뭐뭐 배웠어요? 캔들, 이평선. 나머지 수급이나 조금 배우긴 했습니다만 그게 깊게 배웠습니까? 안 배우셨잖아요. 배운 것만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엔 다 접목시켜 드릴 텐데 흥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격도를 지금 한다니까 다음 주부터. 예? 오늘은 못해.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루에 끝날 이격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이격도 구간에 기준점 나눠놓고 감해도 권역에서 편입해서 올라왔을 때 과열 권역이면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평선만 놓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격도를 놓고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막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까지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료 받으시라고. 저희 불TV 연구원들이 또 불TV 전문가분들이 이 자료들 다 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조금 틀린 게 있을 수 있어도 제가 화면에서 수정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드릴 때 다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께서도 불TV 연구원과 전문가들께서도 낮 시간과 야간 시간에 무료 방송 다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교육 받으셔갖고요. 여러분들 교육 지금 받으시는 부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숨가쁘게 진행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는 별로 못 나왔어요. 하지만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고 이것이 계속 쌓여가면은 뒷부분에 윤정두가 이겁니다 했을 때 캔들에서처럼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안전한 포트폴리오 편입하실 수 있고요. 단기 수익 당연히 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겹고 어렵고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공부하셔가지고요. 시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성향, 기본적 분석 내용, 주추세 분석까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주추세 반전이라는 게 뭘까요? 주추세, 말 그대로 주추세입니다. 주추세. 주도 내는 추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 공략하신다면 단기 추세가 될 거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기준까지 보신다면은 121선까지 놓고 보시게 되겠죠. 어찌됐건 여기에서 기준을 잡는 거는 주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을 말씀드립니다. 장기 이평선. 왜? 이 종목의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 추세가 어떻게 반전되느냐? 첫 번째, 이동평균선을 상향하든지 하향 돌파할 경우다. 이럴 때에는 주 추세가 반전된다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서 얘기한 윤정두가 얘기한 경우랑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왜? 교과서적인 내용만 가지고 시장에 자꾸 대응하시니까 깨지는 거 아닙니까? 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됩니까? 주 추세가 여기 이탈이 됐어요. 이탈이 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바로 꺾였습니까? 바로 꺾였어요? 아니잖아요. 교과서적인 내용은 주 추세가 이탈이 되면 아랫방향 한번 보자인데 이렇게 해서 돌리는 종목도 있어요. 그건 심화교육에서 그런 종목은 또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다만 앞서서 공부했잖아요. 네? 앞서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깨져서 내려가는데 그만큼의 되돌림의 힘으로 그 위에서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위에서의 조정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 추세가 반전이 아니에요. 주 추세가 내려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향된다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교과서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여기에서부터는 조심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주 추세라는 건 121선인데 121선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돼 있다? 상승 여력이 소진돼 있다. 혹은 바닥에서 하락 여력이 소진돼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돌려지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밀려 내려오는 하락 부분은 어떻게 돼 있다? 하락세의 부분은
소진돼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돌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놓여져 있다. 다만 주 추세를 벗겨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주 추세를 벗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 추세를 이탈을 했잖아. 이탈하고 돌리는 구간도 있지만 한 번 벗겨내면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그게 시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윤정두가 미리 알려드린 내용은 비법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실전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뭘로? 기울기로. 기울기로. 아시겠죠? 기울기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추세 전환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C소프트의 경우인데 주 추세가 하락이에요. 주 추세가 하락인데 돌렸어요. 돌리면 무조건적으로 이게 돌려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맞춰줬다는 거예요. 뭐를? 전제 조건을.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주라 그랬죠.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 반전, 추세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주 추세 부분을 상향 혹은 하향 이탈했을 때 그 추세 라인을 이 이평 라인을 상향했을 때는 위에서 하향했을 경우에는 밑에서 움직임을 줘야 주 추세가 반전이 된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십시오. 뭐 예를 든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잘 나왔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탈됐어. 네? 추세 반전이 이게? 아니잖아요. 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이탈됐을 때의 하락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컴투스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 또 흥분하실 거예요. 컴투스. 자, 놓고 보시죠. 주추세 어떻게 반전됐습니까? 밑에서 이거 가려버리면은 이것도 굉장히 깊은 하락입니다. 왜? 장기 2평부터 해서 다 하락이야 지금. 예? 근데 여기서 밀집 구역, 이 밀집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이 밀집 구역에 나오면은 캔들이든 뭐든 어떻게 된다? 방향성이 확 나온다 그랬죠. 확. 변동성이. 거기서 주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움직였죠, 계속. 예? 그러면서 기울기가 바뀌면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추세 라인에 주추세 부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 꺾이려면은 이렇게 움직이던 부분이 반등이 안 나와야 돼. 깨져 내려가야 돼. 아시겠죠? 여기서 내려왔다고 해서 주추세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 교과서적인 내용과 실전 내용 꼭 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세 국면에 놓여져 있을 때 이평선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아는 내용이잖아요. 보겠습니다. 강세 국면, 주가가 이평선 위에서 움직일 때 이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앞에 다 보여드렸죠. 자, 어떤 겁니까? 이평선이 있고 그 위에 움직여야 된다. 네? 자, 어떻게? 현대차 일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1선이 있으면 1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죠. 그러면 이것이 상당 구간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 구간. 거꾸로 얘기해서 왜 하락 추세 있는 종목을 잡냐 이거예요.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을 잡아도 상당 구간 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그죠? 아까 주추세 반전이 아니라 이런 건 뭐라고요? 기울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아시겠죠? 자, 대한항공 어떻습니까? 단기 2평을 지금 지원했어요. 121 2평 위에서. 아이고 좋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예? 이게 주추세라는 거예요. 주추세. 강세 국면일 때 성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약세 국면. 빠르게 갈게요. 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대한항공이어도 좋을 때 사셔야지. 2013년 이럴 때 왜 사시냐고. 예? 요즘 같은 때 유가 하락 안정 추세여가지고 또 엔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여가지고 그냥 펑펑 치고 올라가 주고 있는데 왜 꼭 이럴 때 주추세가 안 좋을 때 편입을 하시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 주추세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장기 추세 부분이 이평선이 약세 국면일 때에는 주가가 그 밑에 놓여져 있을 때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상당 기간. 아시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 힘든 거기 때문에 최소 3개월, 6개월입니다. 3개월, 6개월 이상은 이런 하향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횡보 국면 이런 경우는 뭐 드물긴 한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도 주가 부분이 횡보하다가 한쪽으로 돌릴 수 있다. 이건 뭐 예제도 없습니다. 자, 하락 반전. 자, 하락 반전 뭡니까? 이평선 아래로 하향될 때에 추세가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놓고 볼까요? 자, 주가가 급격히죠. 사실상은. 5일 이평이 내려오기도 전에 주가부터 밑으로 깨져 내려왔다. 장대 음봉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더 내려가면서 5일선 당연히 깨져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21선 기울기, 61선 기울기 다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선은 급격하게 주가가 급격히죠. 급격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한 번에 다 깨고 내려갈 때 추세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5일선이 21선 내려가기 전에, 예? 그리고 또 21선이 여기 있죠? 21선이 61선을 깨고 내려가기 전에 급격히 깨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급격히. 예? 그러면 앞부분에서도 이거 그냥 막 목이 아프게 그냥 막 말씀을 드렸는데 녹화방송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어. 안 돼. 예? 녹화방송 꼭 보세요. 이 이평선이 평균 이평선 20일, 초록색이면 20일 거래일, 20거래일, 예? 그게 반영되기도 전에 주가가 확 내려왔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녹화방송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주가 자체가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갈 때,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추세는 전환될 수 있다. 완전히 역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깨고 내려가기 전에,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60일선을 깨고 내려가기 전에, 예? 벌써 막 깨고 내려가죠. 주가가 급격히 이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이평선들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리 매매 포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상승 반전 뭐라고요? 이해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해만. 이거 전략 아닙니다. 이해만 하세요. 상승 반전 뭐라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상향될 때, 죄송합니다. 웃어서.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 예? 잠시만요. 예?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단기 이평선이 다 치고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이 부분의 내용이 숨 좀 쉬고 말씀드릴게요. 급하게 해서 이제 오늘 할 부분 다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이제 이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급하게 해드린 이유가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목요일 어떻게 했습니까? 막 깊이 들어가야 될 거면 막 굉장히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녹화 방송 다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막 해드리는 거는 막 적으셔. 뭔지도 모르고. 적지 마시라고요.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막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다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여러분들 다 배우신 부분이에요. 녹화방송 다시 보십시오. 자, 마무리 해드릴게요. 마무리. 자, 다시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기 이전에 주가가 먼저 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급격히 올라가면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 하락 추세에서 보시는 것처럼 60일 이평선이 121선 뚫기도 전에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겠죠. 이 위에서, 이건 장기니까 이 위에서 주가 움직임을 줬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평선 자체의 추세가 완전히 돌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뭐 예제 부분이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어차피 같은 내용 뭐 실전 차트 놓고 보신다 해봐야 설명만 길어져요. 설명만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배운 것 같은데 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자료만 해도 50장이 넘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 불TV 전문가들 밤을 새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 교육이 돼 있으신 분들이고 윤정도보다 더 똑똑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불TV에서는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항상 무료 방송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요. 참여하셔서 오늘 못 다해드린 교육 내용 더 배우시고 그리고 무료 자료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의 교육 다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뭐뭐 했죠? 이평선 배웠고 이평선의 전략 부분까지 배웠습니다. 뭐가 남았다고요? 비법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엄청난 비법들을 노출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포트폴리오 그리고 단기 공략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도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